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 재정지출의 현황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 한번 좀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OECD 보고서나 IMF 보고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관들이 비교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제가 이제 시계열이란 말을 하는데요. 시간, 추세죠.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계열은 뭐냐면 비슷한 국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주로 OECD 국가랑 비교를 하죠. 36개국.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OECD 국가 36개 중에는 우리나라가 솔직히 비교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주요 국가 한 10여 개 국가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 언론이 만든 25시 클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2만 불이 넘고 5천만이 넘는 나라. 인제는 35시 클럽이죠. 3만 불이 넘고 5천만이 나라. 전 세계에 7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했고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이에요. 그러면 G7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딱 캐나다가 하나 빠지고 한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는 5천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주요 국가구나. 더 이상 한국 보고 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OECD 전망보고서 2020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이제 보면 한국이 마이너스 1.2% 정도 성장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심한 게 영국이 마이너스 11%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OECD 평균은 마이너스 7.5%예요. 그런데 제 생각엔 이게 OECD 전망이고요. 실제로는 더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쯤에 2차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전망은 요번 한 번으로 끝나겠지라는 희망이 섞인 거였는데 2차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봉쇄를 또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때 OECD 전망에서는 중국보다도 성장률이 더 높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언론이 너무 정치화돼 가지고 이거를 보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 유리하면 보도하고 저 편에 유리하면 보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여하튼 저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최대한 저의 얘기를 듣는 분들에게 다 가기 때문에 좀 최대한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봉쇄를 하는 나라와 하지 않은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성장률 전망을 해보면 당연히 가장 높은 순위에 있고요. 지금 가장 떨어지는 데가 영국하고 인도예요. 봉쇄를 한 것도 높고 그리고 성장률도 낮은 나라. 그래서 봉쇄 정도를 보면 엄청나게 봉쇄를 했더라고요. 60, 80이면 생활의 거의 반 이상을 봉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도 올 초에 그 카페나 이런 데 앉아 있을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사실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앉아서 잠깐 작업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은 더 고통스럽겠지만 이 국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아예 이동을 못하게 하는 봉쇄를 여러 번 시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큰 봉쇄 없이 국민 경제를 살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K방역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자제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대규모로 이제 감염하는 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 중에 스웨덴 같은 나라도 봉쇄를 안 했죠. 근데 성장률은 그래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주 최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예 방역조차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든 그런 나라들이고 중간쯤에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있고 심한 나라들이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 방송에 나가는 거는 조금 더 있다가 나가겠지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억을 돌파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납니다. 1억이면 거의 1, 2%가 감염이 된 거거든요. 한국에서 똑같은 비율로 됐다고 하면 지금 한국이 5,100만 정도 되니까
확진이 한 거의 6, 70만 정도 돼야 돼요. 아마 우리나라에 6, 70만이 확진이 됐다고 하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무사히 잘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걸 보는 지표인데요. 한국은 2010년에 1월에는 비슷했어요. OECD하고. 그러다가 한국은 99.1, 99.1, 100일, 100일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OECD에서 작년 4월에 92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성장할 거냐 말 거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99, 98 뭐 이렇게 요 정도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재정을 적게 투입하고 대신 봉쇄를 덜한 어떤 효과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때 우리가 좀 더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를 구조를 혁신하고 그러면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뉴딜 정책을 했던 루즈벨트가 냈던 슬로건은 3개랍니다. 첫 번째 구호를 하고 두 번째 혁신을 하고 이 기회에 세 번째 부흥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한국이 이 기회에 이제 7대 국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적응하는 경제 구조로 바뀌어서 발전을 한다면 그리고 또 남북 문제까지 풀린다면 한국은 좀 더 질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성장, 성장 없는데도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하고 특히나 이제 지역에만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좀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코로나 재정 지출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있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